오늘 아침 저널 2부에서는요, 이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좀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고요, 이 광복의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 의원이시고요, 민족화협력 국민협의회, 지금 민화협이라고 부르죠.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으로 최근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 또 참여정부 당시에 행자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지내셨죠. 지금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허성관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귀한 분들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사장님은 한 2달 전에 석 달 됐네요, 벌써. 방송을 했었고요. 근데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민화협 이제 의장이 되셨습니다. 대표 상임 의장이 돼서 참 오랜만에 뵙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두 분 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더운데 이거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비 피해는 없으시죠, 혹시? 예, 예. 경기도 전 지역이 다 그랬어요. 안양에는 좀 피해가 있어서. 안양은 좀 피해가 있었죠. 예, 네. 역시 이제 정치권을 떠나셨지만 네. 그래도 지역구에 대한 또 이 애정은 또 남아 계시네요. 그러면 저는 안양 주민 이종걸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신가요? 예. 네. 그리고 민화협이 또 저희 그 마포 예. EBS 본사 건너편에 있잖아요. 예. 용광동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용광동. 제가 저 대학 시절에 용광동에서 좀 위험스러운 야학을 좀 했었는데. 그런가요? 거기서 어떻게 몸이 잘 보존됐는데 이번에 아주 미래를 향하는 곳에 제가 이제 어떻게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마포가 또 인연이 있으셨네요. 예. 야학을 하셨던 장소고. 이사장님은 또 지금 댁이 또 용광동이시잖아요, 마포. 예, 용광동이죠. 뭐 그래서 제가 모신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또 이 마포와 깊은 인연이 있고. 예, 그래서 장관님은 가끔가다 여기 맥주집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예. 밤에 딱 그렇게 아주 지나가고. 예. 맥주집에서 한잔 딱 하고 대에 들어가십니다. 예. 두 분 모시니까 참 뭐 정겹고요. 좋은데요. 이제 뭐 내일이 이제 75주년 광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또 집중호우 때문에 또 더 힘든데 어느 때보다도 또 남다른 이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광복절의 의미부터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허성관 이사장님께서 광복절의 의미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절하고 이름이 붙으면 매년 다가오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오죠. 올해는 광복 75년인데 이런 그 국경일이 다가오면은 어떤 면에서 참 참담합니다. 그지? 예. 우리가 못 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가 그걸 다시 이제 나라를 찾은 그런 기념일인데 근데 대부분 이 광복절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너무 쉽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우리가 반성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은 그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또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광복절이 돼도 일제강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광복절에 대해서 무슨 감흥이나 이런 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제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고 네. 그 이후에 학교 가서 누구도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뭐 독립투쟁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우리 민족들이 겪은 그 고통이라든지 이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책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때서 감흥이 돌아온 것이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잘못인 것이지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일제시대 이렇게 배웠는데요. 예.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일제강점기 이렇게 규정하는 것만 해도 좀 역사적인 이제 좀 교육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제는 서서히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의장님께서는
이 광복절의 어떤 느낌과 이런 게 또 남다르시잖아요. 예, 그냥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전 남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벌써 75년 광복이니까 분단된 때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지났죠. 예. 그래서 그 광복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그 견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항일 독립전쟁을 수행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예. 그 독립전쟁을 추구했던 분들은 광복이라는 건 어느 땐가 광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목숨을 던지고 싸우셨겠죠.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 생각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분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두 개의 조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국은 아직 광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의 조국을 상정하면서 했고요. 그 임시정부 그 임시 현장에도 보면요, 국회 구성도 완전한 독립이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예.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그 선조들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은 아직 완전한 광복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광복의 기쁨을 완전히 맛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예년마다 항상 독립기념관에서 서울까지 걸으면서 이제 매년 해봤는데 그래서 광복에서 통일로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미완의 광복이라는 네. 얘기시네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아직도 가는 상황에서는 과정이라, 예. 그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과거의 역사도 그렇지만 좀 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건데요. 사실 이종걸 이 상임의장께서는 이 독립운동가의 집안이시잖아요. 예, 이 얘기는 오히려 좀 본인이 또 하시기보다 이사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당 이회영 선생. 예, 우당 이혜영 선생 손자시지요. 우리 예. 이정걸 의장님께서.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광복 이후에 나라가 반듯하게 섰으면은 그 우당 선생이나 또 석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광복된 조국에서 국부로 추앙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지요.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해방 공간에서 외세의 문제도 있고 예. 또 뭐 인연 대립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있는 많은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의 연원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헌창해 하실 분들을 헌창하지 못하고 또 뭔가 처벌을 해야 됐을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의가 상당히 실종됐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연연한 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이종걸 전 의원님 집안 같은 경우 오늘 이 저로서는 같이 앉아서 대담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광복절을 예. 앞두고 예. 근데 저기 의장님께서 어떠세요? 이게 좀 어떻게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네. 우당 이회영 선생 어떻게 좀 기억하고 또 이 아버지한테도 또 듣고 했던 이런 할아버지의 이 모습 네. 어떻게 남아 있으세요? 아나키스트 삶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착점으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 모든 자료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지난번 전시회할 때 난잎으로 칼을 넣었다라고 하는 전시회에서부터 한 몇 번을 했는데요. 예. 전시하시는 분들이 자료가 없어서 전전 궁금해요. 근데 그나마 저 전시회를 몇 번 하니까 예.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자료도 좀 나오고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우당 선생의 이제 그 남은 그 딱 유품 하나는 이제 사진 하나가 어디서 이삿짐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온 조그마한 사진이 이제 본인의 그 개인 소장했던 것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약전이나 그런 걸
이제 쓰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이부당 선생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보게 됐고요. 꽤 되긴 됐는데 그 서간도 시종기라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부인께서 쓰신 이제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책이 새로 이렇게 증간돼서 나와가지고 요새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도 그 할아버지와 같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쭉 예. 그 만주에서 항일 독립운동 하시는 그 시기를 할머니가 그냥 담담하게 써 내려가신 건데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제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제가 칭얼거리면 저 봐주시다가 이제 제가 자면 이렇게 쓰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 제가 할머니 기억도 나세요? 네, 그럼요. 아이고. 예. 할머니 책에다 제가 작품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찍찍찍찍 그어놓은 거 보니까 그건 제 저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낙서한 거네요. 예. 그 우리 이제 이 의원님이 우당 예. 선생님 막내 손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고께서도 사실은 아버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 의원님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은 없지요. 그 우당 선생이 좀 어떤 분이셨는지 좀 이사장님이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 뭐 참 드릴 말씀이 많지요. 예.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독립을 쟁취할 것이냐 네. 하는 데 대한 그 기본적인 방략을 동지들과 의논해서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독립전쟁이 우당 선생께서 세워놓으신 그 방략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 또는 이념적으로나 그 대부지요. 그걸 실질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이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뚝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주로 그 상하이에서 활동하셨나요? 아니면 만주에 계셨나요? 이제 1910년에 전 가족을 다 모시고 이제 서간도로 간 거죠. 아, 서간도로. 서간도에 가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이제 민정단체를 만들고 예. 거기에 신흥강습소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변모가 되는 거죠. 예. 신흥무관학교에서 3,500명이 지금 출산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도 저희 전시회할 때 구멍을 뻥뻥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찾은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미완의 역사가 너무 깊고 큰데요. 예. 그분들이 이제 해산되면서 1920년에 해산되면서 올해가 이제 무장 승리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예. 청산리 전투는 10월 26일 날 끝났고요. 봉오동 전투는 아마 6월 7일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6월 7일 올해 6월 7일서부터 10월까지는 그 서간도 북간도 지역이 온통 독립 전쟁이었습니다. 아, 100년 전. 작은 전투가 여러 개 있었던 100년 전을 거죠. 생각해보면 아주 치열한 네. 항일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무장투쟁. 네, 그래서 이제 그 굵직하게 우리가 좀 지기도 하고 이기도 했는데 가장 굵직한 이제 우리 승전했던 곳이 처음에 봉오동 전투가 6월 예. 7일 날 예. 한 500명을 사상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청산리 전투는 곧 10월 26일까지인데 한 일주일간의 아주 치열한 전투였는데 그때는 약 그 5만 명의 사단 중에 한 2,800명 정도를 사살한 예. 아주 대단한 승전을 했던. 근데 그때 거기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그 대한독립군 독립의군부 각 부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전투를 벌였는데 그 예. 전투에 아주 그 중심 세력과 장교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예. 이제 임시정부로 전환되는데 예. 이제 임시정부에서 그 아버지 초대 29분의 초대 임시의정원 예. 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그게 예. 초대 국회의원에 이제 예. 우당 선생 그 형제가 우당 선생하고 이시영 선생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29분이 그래도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국회 우리
로텐다홀 본관에 그 29분 초대 이제 기초자들의 이 얼굴이 나오는데 예.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 거기 있으시네요. 다섯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우당 선생은 임시의정원의 임시정부의 그 노선에 대해서 예. 좀 거리를 두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나키스트로 하시면서 좀 치열한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동지들이 대부분 이제 예. 전사하고 밀정으로 암살로 예, 그래서 당신도 예.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거네요. 예, 지금 보면은 윤봉길 선생이 거사하셨던 홍고공원에도 그 아나키스 남아 한인연맹의 소속 그러니까 우당 선생의 동지죠. 동지가 예. 백정기 선생이 그곳에 총을 들고 가셨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원심창 선생 비롯한 이제 그 일본 이제 괴수들을 잡는 데는 항상 끼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련에서 체포되실 때도 우여곡절고서 이제 거기서 체포가 되지만 그때도 만주 제만 일본인 적장을 잡기 위해서 대한의군부 우리 독립의군부와 이제 연합해서 예.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잡히셔서 고문동에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그 영화 보면은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보셨죠? 예. 의장님 보셨을 것 같고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을 예. 짓는 장면이 있는데 물론 픽션입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우당 선생을 또 이렇게 모델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도 드네요. 신흥이라는 게 이제 신흥하구단 신흥무관학교 신흥이라는 이름을 그 명당이라는 영화에서 주제로 이렇게 예, 했죠. 잡았습니다. 예. 아나키스트 하니까 저는 그 이준익 감독이 또 만들었죠. 그 예. 박열. 예. 예, 박열이라는 또 영화가 생각납니다. 독립운동가. 사실은 그 아나키스트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예. 그 번역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아나키스트라면 무정부주의자 뭐 이러니까 굉장히 뭐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 원래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있잖아요. 네. 뭐 세계 자유연합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자유주의가 맞다고 그러죠. 자유가 예. 기본이 된 거고 자주가 기본이 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스스로 조직하고 그 조직이 확대돼 갖고 이제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치를 하고 다스리고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같은 대학생이 번역한 건데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나쁜 처음에 잘못 번역돼서 예. 무정부주의가 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혼란스럽고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예, 근데 앞으로는 세계 자유주의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세계 자유연합주의. 세계 자유연합주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그래도 좀 기록이 남아있고 한 경우인데 어떻게 뭐 자료도 좀 부족하고 뭐 이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확인되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많죠. 예.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2천만이 채 안 되는 인구였는데요. 예. 추산컨대 저희가 한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의병항쟁까지 예, 포함하면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항일 운동가들입니다. 예. 300만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17,000명이 서운을 받았는데 뭐 서운 받은 분 중에 가짜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저는 못 받은 분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 300만 중에서 17,000명이면 몇입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발굴을 하고 더 찾아서 네.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상을 드려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1%도 아직 찾지 못한 거죠. 네. 앞으로 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사장님.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좀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는데 예. 지금 서운 신청을 가족들이 해가지고 심사가 끝나지 않는 서류가 이만큼 쌓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서운 심사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운동하면은 뭐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은 뭐 5대가 흥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예.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치고 풍찬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했으니까 서운을 해 주시오 하고 내면은 이 공무원들도 좀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을. 증거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자료가 이런 게 안 남아 있는데. 예,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거를 대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배움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찾아내냐 이거죠. 그런 중요한 경우에는 말씀이네요. 예. 정부에서 스스로 자료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네.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라, 증거를 대라. 이 가족들 보고 자료 찾아오라, 증거대라는 것은 아주 비겁한 것이죠. 국가가 아주 비겁한 것이죠. 우선 이제 그것부터 개선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증거를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꼭 더 해야 될 것은 무명용사 하는 말씀 드려보셨지요. 그렇죠.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헌창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한 분들이지요. 예. 그렇지만 이름 없이 이제 사라진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을 기리는 걸 보면은 저기 현충원에 가면은 구석에 무명용사 탑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우이동에 가면은 무명 독립군 17명 합창묘 하나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1년 365일 동안 불 꺼지지 않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다 무명용사를 기리는 네. 그 기념 장소지요. 예. 그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라져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광화문광장 한가운데다가 그 무명용사를 기리는 분향소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든지 또는 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든지 그러면은 거기 들어서 먼저 분향을 하고 예. 일정을 시작하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도 국가 원수가 온다든가 그러면 의전의 장소로 거기 가서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예. 우선 그거부터 해야 예, 네. 그것부터 굉장히 해야 필요한 됩니다. 일인데요. 예. 불 꺼지지 않는 예. 무명용사의 분향소가 예. 어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왜 이때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런 광복 75년을 맞아서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독립기념 국립현충원에 이제 애국지사 묘역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무선열 예. 묘역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없어서 별도의 이렇게 묘소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무선열이라도 네.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해서 뭘 국회든 아니면 광화문공장이든 이제는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예. 하는 잊지 않는 탑을 예, 만들어야 되지 꼭 만들어야 않겠나 됩니다. 싶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뭐 그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복 후에 예. 참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75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들은 다 갔으니까 2세대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1123님, 이종걸 의장님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네요. 걸걸한 막걸리 같은 목소리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광복 75주년을 앞두고요. 아주 귀한 분 두 분 모셔가지고 이 광복의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 등을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이종걸 전 의원,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이었습니다.